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장병, 육군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육대전이란 곳에 올라온 사연인데 네. 부대 명칭은 없습니다. 어느 네. 부대인지는 몰라요. 근데 네. 이제 선임들 때문에 밥 먹기가 힘들다. 식사할 때 식사 예절을 너무 강요를 하고 식사 예절이요? 예를 들면 먹고 있는데 나보다 선임이 왔다 그러면 밥 먹던 걸 멈추고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올 때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인사가 늦으면 식사 후에 선임이 인사 안 했다고 쌍욕하면서 갈군다. 식사 다 끝나고 일어날 때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고 일어나야 되고. 이거 혹시 뭐 2022년도 사연인가요? 아니면 네, 이거 얼마 며칠 전 사연이에요. 1977년도 사연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밥 먹는 속도가 무조건 선임보다 빨라야 합니다. 아니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완전 미친. 아니, 그리고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일어날 때 이제 먼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괜찮죠. 근데 괜찮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건 괜찮아요. 먼저 일어나도 되겠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같이 먹고 있을 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질문하는 것 자체로 욕을 먹습니다. 아니 뭘 이거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유, 이거는 사관학교 때 생도들 때는 좀 이게 있거든요. 있죠. 왜냐면은 생도들은 어차피 1년 선배를 평생 봐야 돼요. 인간에서.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위계질서라고 좀 보여져서 생도들도 사실 그것도 좀 심하긴 하죠. 근데 식사 예절을 강조를 많이 받죠. 근데 이 친구 왜냐면 우리들은 나중에 대대장님이나 그쵸. 혹은 사단장님이랑도 밥을 먹을 자리가 있는 네,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 식사 예절 특히나 내 동기는 젓가락질 못한다고 엄청 혼났어요. 가르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젓가락질도 교육의 일환이죠. 동기 이게. 젓가락질 이게 주먹으로 하는 애였거든요. 진짜 엄청 혼났어요. 그쵸. 그래서 걔 결국 고쳤어요. 고쳐야지. 근데 저는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사단장님 앞에서 밥 먹는데 이렇게 젓가락질 해봐.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먹었어 걔가. 그래서 그거를 분대장 선생님이 보자마자 야 너 당장 젓가락질 왜 그래? 오잉. 야 오잉. 너 나중에 거기서 포크로 밥 먹을 거냐? 이게 된 거야. 근데 뭐, 예? 그날 밤마다 건빵 옮기기 했거든요. 별사탕까지. 밤마다 그 한 봉지 그러니까 가혹행위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나무젓가락으로 맨날 연습했어요. 그리고 허락 맡았어요. 아, 근데 이런 거는 그 동기 지금 현역 서령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뭐랄까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아니 얘네들 지금 20대 초반 병사잖아요. 또래끼리 뭐 하는 새끼들 짓이야. 꼰대네 꼰대. 그러니까 젊은 꼰대라는 게 이런 거죠. 아니 나쁜 놈들이네. 우리한테는 뭐 꼰대고 막. 그러니까 조금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꼰대라 그러면서 지들이 그런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아니 병사들끼리 그냥 분대원들끼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게 약간 잘못된 그 고등학교 때 내용 약간 일진 문화나 네. 그런 이상한 일진 애들끼리 인사할 때 90도로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빠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일진은 그런 거 안 해요. 아 진짜 일진 그런 거 안 합니까? 찐따들이 그런 거 하죠. 우리 때는 일진인데 다 아 그래요? 안 했어요? 일진 여자애들이 머리 이렇게 휘날리면서 인사해야 일진인데? 아 그런가요? 네. 아무튼 아무튼 그런 거 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문화입니다. 2022년도에 병사들끼리 네. 아니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 정도까지 식사 예절이 아니죠. 식사 부조리를 강요를 하나요? 요즘에 밖에서 누가 이렇게 해요? 건달입니까? 큰일 나죠. 그러지도 않아요. 놈들이네.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겪은 건데 네. 우리는 밥 먹기 전에 항상 뭐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외국 애들은 그런 문화가 일절 없어요. 아. 원래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bon appetit, 뭐 have a nice meal 이런 네. 걸 배웠었는데 네, 그런 네. 걸 하니까 애들이 어색해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저. 물어보니까 미국 애들도 그렇고 서양 애들도 그렇고 그냥 외국 애들도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일본엔 있어요. 이타다키마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거 해요. 근데 외국 서양 애들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배운 게 틀렸구나.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근데 틀린 게 있죠. 왜냐면 서양 애들도 꼭 그렇게 인사를 하고 먹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2022년 군대에서 뭐 한국식 문화 오케이 인정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부조리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뭐 훈련소에 다 같이 우리 분대원들끼리 모여서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오케이 하겠지만 일제 부대에서는 막 기도하잖아요. 그 식판에 써 있잖아. 알죠? 그 전형식당 가운데 뭐 이 음식을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뭐 국민 여러분 뭐 세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외치고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유 전 아니에요. 별로. 그냥 잘 먹겠습니다 한 번. 그냥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아이씨. 또 조리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감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의 날 정해서 청소 대신해 청소 주시고 대신. 설거지나 대신해 주세요. 예? 기도 아니 백날하는 제가 그 감사 기도라기보다는 감사 기도라기보다는
취사병들이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나 그런 무슨- 건 고마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고마운 건 알겠는데 어. 고마운 걸 너 모르라는 게 아니라 꼭 그 20대 넘은 성인들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는 통제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가도 이런 거 안 해요. 중학교 밥 먹어가지고 그냥 각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렇죠. 고등학교 애들도 밥 받아서 각자 밥 먹고 그쵸. 이러고 말지 누가 기도하면서 밥 먹습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 병사들을 애새끼로 취급하는 거라니까. 자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밥 근데 먹자 이제-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어. 하면서 기도하고 먹는 뭐, 거 지 그쵸. 마음이죠. 근데 꼭 지휘관분들 중에서 기독교에 좀 빠져있는 지휘관분들은 계시죠. 뭐 기도문을 만들어서 식사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맞아. 강요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그리고 야, 다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예 잘 먹겠습니다. 갑자기 사는 기도하고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렸다가 식사 좀 먹었던가. 아니면 갑자기 사장님 다 같이 기도하자. 저는 식사에 준비해 주시는 훈련 작게 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 자신의 그거를 강요하기는 좀 저도. 그거는 예.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꼰대는 걸 전파하는 뿐이에요. 빨리 혼자 오징어 하세요. 빨리 오징어 볶음을 먹는 게 좋지. 그 식사 내려오면 본인 먼저 기도하세요. 그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에휴 너무하다. 그래서 요 제보가 올라온 걸 보면은 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욕설이 항상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생활 속에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저라도 열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분대장이 약간 일제 문화에 쩔어 있네. 네. 약간 조폭 문화로 이 새끼 어디서 드라마 뉴스를 좀 많이 봤네. 이 새끼 이거 명창 없나요 지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부대 입장은 네? 제보 내용을 자체 확인했고 장병들에게 식사 전후 인사 강요 등을 금지시키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활동 등을 계속해서 병영 내 부조리 예방하는데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부대에서 입장을 냈어요. 어느 근데 부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식사에서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게 또. 분명히 다른 생활 속에도 있었을 거야. 이거를 그러면 소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간부들이 계속 눈으로 캐치하고 빼내는 계속 그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또 바로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소대장 중대장들이 이렇게 열의를 잃었을까? 그것도 다시 파고들면은 분명히 열이 있었겠지만 열의를 가지면 또 간섭한다고 뭐라 하고 네. 또 안 하면은 안 한다고 안 난리치고 한다고. 또 열의 있게 하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이게 이 지휘 권한에 대해서 믿음과 맞아요.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만 주지 말고 책임은 주면서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져. 네, 그러면 네. 안 된다 이거죠. 그쵸. 다 이게 뿔이 다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다 이어지죠. 야, 하여튼 아니 나는 내가 소대 지휘할 때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세상에 부조리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부조리는 뿌리가 깊어요. 이거는 계속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한국군의 역사를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군대 역사도 봤지만 우리가 병영 부조리를 문화를 자꾸 일제 잔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대한제국군에서도요 일제보다 더한 부조리가 있었고요. 대한제국군 이전 조선군에서도요 엄청난 부조리들이 발견이 되고 모든 데다 부조리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거예요. 계속 바꿔야 됩니다. 상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소통하고 뽑아내고 같이 고쳐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잠깐 또 설명하자면은 부조리라는 거는 처음에 욕을 예를 들어서 야이 시발로마 했잖아요. 그때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거를 방관하면 다음에는 개새끼 소새끼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엔 주먹이 나가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구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뒤로 숨어버려서 네. 요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괴롭힘으로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욕 한마디 했을 때 순간 스탑하고 너가 잘 화난 거는 교정을 맞지만 이렇게 욕하는 건 넌 잘못된 거다라고 빨리 교정해줘서 서로 소통하게 욕은 하고. 하지 마라. 근데 너는 왜 욕 먹을 짓을 하냐? 둘 다 또 얘기해주면서 그쵸, 쟤와 한 번 더 욕하면은 경고를 주던가. 그렇게 자꾸 이 부조리를 깨끗한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 썩은 물이. 근데 그걸 방관하면 계속 쏟습니다. 계속적인 지휘 간의 관심과 또 소통 이게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네 이 새끼 이 새끼들 감히 20대 초반밖에 안 된 것들 어디서 꼰대라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응? 젊은 꼰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진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면서 이 새끼들 어디서 지금 어휴 끔찍하네요. 어르신 놀이 하고 있어 이놈 자식들 이놈. 이놈.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사연이 올라온 게 있어요. 손도끼를 들고 찌르는 장난 성희롱을 일삼은 육군 5사단 상사. 손도끼요? 뭐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그런 손도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원빈이 손도끼 들고 뭐 싸우는데. 작업할 때 쓰는 그건 그런 뭐 거. 유디유 출신인가요? 왜 손도끼 들고 그래요? 그래서 5사단 예하부대에 근무하는 분께서 중대 간부들 및 타 중대 간부들에게 손도끼, 정글도 또 별걸 다 있네요. 중대 기대 부분, 뾰족한 부분 사용해서 정말 위험하게 후배 간부들을 위협하고 실제로 찌르는 장난을 친다. 네. 그리고 성희롱적 발언도 한다. 여군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남군을 대상으로도 하고 네. 또 여군 대상으로 한 적이 남군에게 뭐
같은 중대 장교에게 뭐 여자 가슴 나와서 좋았냐 이런 성희롱을 했다고도 하고 아휴 참 아휴 당하는 사람은 본인의 후배 부사관들의 신체 부위를 걷어차거나 꼬집고는 했다. 아하.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감이 들 정도였다. 퇴근 후에는 사적인 출근 및 게임 플레이를 강요했다. 아휴 별걸 다 하셨네요. 야, 롤 들어와. 그래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날 폭언 및 폭행을 가해서 정상적인 일과가 불가능했다. 뭐 약간 뭐 야. 끝났나요? 뭐 종합 세트네요. 살짝 내가 보기엔 오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과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서 부대에서는 바로 군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네. 다 확인되어서 네. 관련 법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사관들 문화뿐만 아니라 군대 이제 이 상사가 한마디로 그 좀 양아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인격의 문제죠. 인격의 개인의 문제. 언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사단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야 오사단 이러면 또 안 되고 또 우리 중대장이나 대대장님 또 혼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부조리 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까지 됐겠죠. 또 윗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상사까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윗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그냥 또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장난 한 번으로 절대 신고 안 합니다. 한 번으로 절대 신고 안 하고 그리고 한 번 농담한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 나쁘게 안 봐요. 네. 그리고 오히려 친하면은 같이 받아치고 뭐 성희롱 쪽 발언, 야한 발언 그런 거 뭐 많았죠. 우리 땐 더 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이고 나쁜 감정이 없을 때는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쁜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생기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평소에 이 상사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게임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야 누구야 내가 사줄게 밥 먹자 야 내가 밥 사주는데 같이 게임 해줄래? 나랑 놀아줘 이렇게 했으면은 과연 미워했을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장난을 치고 싶고 그럼요. 또 뭐 욕도 하고 싶고 이런 순간이 있는데 뭐 저도 그걸 겪었었고 거기에서 뭐 배우면 많은 깨달음도 얻고 막 잘못된 행동도 있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를 빨리 인지하고 서로 좀 견제를 하고 좀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장난을 칠 수 있죠. 저도 장난 많이 치고 장난 많이 치고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한 전제 조건이 내가 잘해주고 내가 정말 얘를 좋아하고 내 동생처럼 생각해서 같이 어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게 진심이 다 통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희롱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은 걸 보면은 이거는 좀 약간 좀 질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 난 이해가 안 되네. 그쵸.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본인은 이런.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다는 거를 못 느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탄원서 제출하고 막. 탄원 제출하고 후배들이 날 모함했다. 그쵸. 라고 할 가능성이 오해한 거다. 오해한 거다. 장난친 건도 이 새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일부 인원 2명이 작당 모의 한 거다. 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본인도 돌아보고 네.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더 오히려 빨리 진압하는 것 중에 맞아요. 하나. 예. 저라면 빨리 반성하고 나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랑 친해지고 싶고 너랑 장난치고 싶었는데 내가 좀 오해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선처를 구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데 네. 대부분의 군대뿐만 아니라 좀 막 부정하고 모함했다 그러고 그렇죠. 더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최악은 자기랑 조금 친했던 사람을 통해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하는 그게 진짜 나 군대 때 최악이죠. 싫었어 그거 쓰기 싫은데 그거 정말 많아요. 난- 저는 그런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쓰기 싫은데 안 쓰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데 있었거든 우리 부대도 뭐 언젠간 밝힐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나 그게. 우리 부대 네. 옆대대 장교가 탈영했어요. 출근을 안 했거든요. 탄원서 써달래. 네. 그럼 내가 아니 그거 왜 탈원서를 써야 되냐고. 자기가 자기 업무 못 해가지고 개인 스트레스 때문에 탈영한 건데. 근데 또 어떻게 그러냐는 거 동료들끼리. 그러면 또 어떻게 안 써줘? 써줘야지.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나쁜 놈 되잖아. 온갖 부조리와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대령에서 중령으로 강등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네. 병과 차원에서 엄청난 탄원서를 얻어가지고 다시 복권이 됐어요 대령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대 가서 똑같은 짓 하다가 감옥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교도소를 갔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는 이런 비비를 저지른 거를 변명하고
겉으로는 뭐 반성한다 그러고 뒤에선 탄원서 쓰고 또 조직이니까 뭐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도와주고 이런 사례들이 군에선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탄원서가 네. 이런 개인 이런 건 탄원서 좀 안 받았으면 좋겠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좀- 네. 이거 상호님도 그런 걸 겪으셨잖아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야기했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도 군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터져 나오고 국민적 관심을 받고 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이어지고 국회에서 예산 안 주게 되고 군에 대한 처우 안 좋아지고 다 악순환인 꼴입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아유 머리 다 이어집니다. 네.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무튼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용서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게 최고죠. 또 다음 문제요? 다음은 이제 또 추가적인 소식은 상호님이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준비한 내용인데 저에게도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